오늘 리얼캐스트TV의 발걸음은 서울 노원구를 향합니다. 집값 이슈로는 저평가라는 단어가 단골처럼 소환되는 지역이죠. 아참 유명 학원가와 재건축 이슈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 교통은 물론 학군, 의료시설, 녹지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출발합니다. 노원구는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북쪽으로는 의정부시가 맞붙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남쪽으로는 공릉천을 경계로 중랑구를 접하고 있죠. 서쪽은 도봉구와 만나는데요. 중랑천이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어 동구 서저 지형입니다. 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학교와 도서관이 많고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올해 기준 인구수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노원구 법정동은 상계, 중계, 하계, 월계, 공릉으로 5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워낙 넓어서인지 상계 생활권은 마들, 상계, 노원 3개 구역으로 더 쪼개기도 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한 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노원구 북쪽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순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상계동은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습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만 해도 16개 단지에 달하는데요. 이 중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제외된 곳은 현재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8단지와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입니다. 상계동의 북동쪽은 노후 다세대 주택이 대규모로 밀집된 곳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등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상계동을 지나는데요. 4호선은 모두 지상으로, 7호선은 모두 지하 구간입니다. 상계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7호선 마들, 수락산, 노원이 있고요. 4호선은 상계, 노원, 당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건너면 1호선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총 3개 노선 6개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초, 중, 고교를 다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학군을 갖췄고요. 노원역 인근으로 학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서울 3대 학원가 중 한 곳인 은행사거리 학원가도 멀지 않은 편이라 중계동보다 저렴한 집을 찾는 수요가 꾸준하고요. 재건축 기대감도 높은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노원구청, 노원보건소,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롯데백화점 노원점, 상계중앙시장 등이 있습니다. 마들 근린공원, 중랑천, 당연천, 불암산, 수락산 등 녹지도 풍부한 동네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아래 동네인 중계동으로 넘어갈게요. 상계동보다 10여 년 뒤에 조성된 중계동은 20에서 40평형대 아파트가 많아 4인 가구 거주에 적당해서 학군이 잘 형성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북의 대치동 혹은 소치동이라는 닉네임이 더 유명한 은행 사거리 주변은 자타공인 강북 최고 학군지로 꼽힙니다. 학원가가 여기서 좀 멀지만 노원구는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도 찾아와 서울 동북 및 경기 동북부 학원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가는 최근 동북선 경전철 공사 때문에 약간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도 중계동에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최초의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작년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얼마 전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풍부한 편입니다. 홈플러스 중개점, 2001 아울렛 중개점, 롯데마트 중개점, 건영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몰려 있고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노원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유명 학원가 덕분에 중계동 집값은 상계동이나 하계동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계동 최선호 학구는 을지초등학교와 을지중학교이며 서라벌고, 불암고, 연신여고 등 매년 적지 않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들이 있어 유명합니다. 중계동과 함께 노원구 허리에 위치한 하계동은 아파트 단지 비율이 높습니다. 서쪽에는 중랑천이 자리했고 동북쪽은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가 많은 편입니다.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하계동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단히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하계 장미아파트가 하계동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 첫 관문인 1차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계동 바로 옆에 위치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 후광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호선 하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경전철 동북선 개통도 예정됐습니다. GTX-C 노선이 광운대역에 정차하게 되면 광역 교통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세이브존 노원점, 을지병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온천 등의 시설이 포진해 인프라가 우수한 편입니다.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중랑천 서쪽에 위치한 월계동은
경원선 철도가 동네를 남북으로 관통해 월계 3동과 월계 1, 2동으로 구분됩니다. 철도 덕분에 동쪽과 서쪽의 분위기가 은근히 다릅니다. 지하철 1호선 월계역, 광운대역, 석계역, 녹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광운대역에는 경춘선도 다닙니다. 석계역에는 6호선도 지나며 향후 월계역에는 경전철 동북선이 정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 간선도로를 통해 종로로, 동부 간선도로 이용 시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마트 월계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이 함께 있고요. 광운 아이스링크, 초안산 근린공원 등 인프라도 괜찮은 편입니다. 광운대역 일대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예정됐고 앞서 언급한 GTX 신호선과 수서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선 정차가 추진 중이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광운대학교, 인덕대학교가 월계동에 있고요. 역시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광운대역부터 광운대학교까지 음식점이 늘어선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타자는 공릉동입니다. 태능과 육군사관학교, 태능골프장, 태능선수촌을 품은 공릉동은 노원구 동남쪽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윗동네인 하계동, 중계동과 다르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해 일반 주거지역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덕분에 노원구에서는 비교적 낙후된 곳으로 여겨집니다만 화랑대역 근처는 뒤늦게 개발돼서 아파트 단지가 더 많은 편이라 분위기가 살짝 다릅니다. 동쪽은 군사보호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연보호구역이 밀집한 관계로 주거는커녕 개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 구역의 일부를 주택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방법을 내놓자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과 태능 입구역,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태능 입구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신내 IC를 이용해 북부 간선도로와 동부 간선도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편의시설로는 공릉 도깨비시장, 원자력 병원 등이 있고 불암산과 공릉동 근린공원, 경춘선 숲길, 태능, 중랑천 등 녹지도 풍부합니다. 교육시설로는 태랑초, 화랑초 등을 비롯해 한천중,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있고요. 공릉 이동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까지 무려 4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원구 인구 분포를 살펴볼까요? 2000년에서 2010년 60만 명대를 유지했던 노원구 인구는 2022년 현재 51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처 의정부와 남양주에 새로 조성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으로 전출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준공 30년차가 넘는 노원구 구축 아파트보다는 서울에서 약간 멀어도 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택하는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명대는 서울시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실제 노원구 인구수는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다음인 4위입니다. 상계동에는 영유아와 30대, 장년층과 노인층 비율이 골고루 높게 포진됐습니다. 영유아와 30대는 상계생활권에서도 특히 마들 쪽에 분포도가 높았습니다. 중계와 하계생활권에는 청소년과 중년층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학원가가 위치했다는 점이 이 연령층을 두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계생활권에서는 30대와 노인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공릉생활권에는 20대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젊은 층이 진입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오늘은 서울 동북부 일대의 노원구 생활권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생활권별 대장주 아파트와 최근 시세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원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